새벽 5시. 도시의 소음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 서울의 낡은 동네 한가운데 위치한 옥탑방에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방의 주인,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유진은 이미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의 유일한 재산 목록이라 할 수 있는 낡은 책상 위에는 컵라면 하나와 전공서적 몇 권이 전부였다. 그녀는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며 창밖의 잿빛 하늘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JY그룹 한 회장의 유일한 딸. 한유진, 그녀가 이 허름한 옥탑방에서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가장 밑바닥부터 경험하고 그 안에서 진짜 실력과 사람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가난한 인턴 사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차분했다. 라면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한 그녀는 옷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단 한 벌뿐인 낡은 정장이 구김 하나 없이 걸려 있었다. 3년 전 아울렛에서 큰 마음 먹고 산 옷이었지만 매일 밤 정성 들여 닦고 달인 덕에 여전히 깔끔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옷을 입고 낡아서 뒤축이 살짝 다른 구두를 신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누가 봐도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회초년생. 김민서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표정을 점검했다. 온화하고 조금은 주눅든 듯한 미소. 완벽한 가면이었다. SJ 코퍼레이션의 거대한 빌딩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민서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미묘한 시선들을 느꼈다. 동기 인턴들은 이미 끼리끼리 모여 그녀의 낡은 가방과 구두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애써 그 시선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책상은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옆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마자 기획 두 팀의 박 대리가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김민서 씨, 어제 부탁한 해외 시장 분석 자료 다 됐어. 오늘 아침 회의 때 필요하니까 빨리 정리해서 넘겨.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그 자료는 원래 박 대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지난 한 달간 팀의 모든 굳은 일과 자빌은 전부 민서의 몫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새 정리해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나갔다. 복잡하게 얽힌 시장 동향, 경쟁사 분석, 향후 5년간의 리스크 예측까지.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자료 정리를 넘어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대리가 요구한 것은 단순 요약본이었지만 그녀는 완벽한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상대가 자신의 가치를 얕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보고서를 완성해 박 대리에게 넘기자 그는 대충 훑어보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쓸만하네. 다음부턴 좀 더 빨리빨리 해. 칭찬 한마디 없이 그는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회의실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제가 밤새워 준비한 자료입니다. 민서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일은 이제 익숙했다. 공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그녀에게는 또 다른 자빌이 주어질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하게 굳었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SJ 코퍼레이션의 황태자. 최강민 전무가 그의 패거리들과 함께 기획 2팀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오만한 눈빛은 사무실 전체를 훑으며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취급했다. 최강민은 기획 2팀장의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번 분기 실적이 고작 이거야 당신들. 월급 받아먹으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팀장은 쩔쩔매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최강민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의 시선이 사무실 구석, 조용히 서 있는 민서에게 닿았다. 그는 처음 보는 얼굴이라는 듯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저건 누구지? 인턴인가? 팀장이 재빨리 대답했다. 아, 예. 이번에 새로운 김민서 인턴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성실 촌스러운 옷차림에 볼품없는 행사액. 우리 회사 물 흐리는 것들은 딱 질색인데. 최강민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아첨꾼들이 따라 웃었다. 민서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두 주먹은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최강민이라는 인물에 대한 데이터가 빠르게 분석되고 있었다. 오만함, 독선, 그리고 능력보다 과시욕이 앞서는 유형, 가장 상대하기 쉬운 타입이었다.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다. 해외 VVIP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사업 발표회가 이틀 뒤에 열린다는 것이었다. 기획 2팀이 이 중요한 행사의 준비를 맡게 되었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발표 자료의 최종 검토와 시뮬레이션 준비, 모두가 야근을 해야 할 판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데이터 검증 작업은 또다시 아무도 모르게 민서에게 떠넘겨졌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SJ 코퍼레이션의 내부 재무 데이터와 프로젝트 계획서에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얻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들을 검토했다. 단순한 오탈자나 숫자 오류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SJ 코퍼레이션의 숨겨진 부실과 비자금의 흔적, 그리고 최강민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발표 자료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숨겨진 균열을 보여주는 지도였다. 그녀는 발견한 오류들을 수정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정보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했다. 언젠가 이 정보들이 비수가 되어 최강민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를 터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수정된 최종 보고서를 팀장에게 제출했다. 팀장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지만 그저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뿐이었다. 발표회 당일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세계 각국의 VVIP 투자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SJ 코퍼레이션의 모든 임원들이 총출동했다. 최강민은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신사업의 비전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행사장 구석, 발표용 노트북 앞에 웅크린 듯 앉아 그의 지시에 맞춰 슬라이드를 넘기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발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최강민의 화려한 언변에 투자자들은 감탄했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노련한 외국인 투자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5년 전 재무제표에 기록된 R&D 투자 비용과 지금의 예상 수익률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발표 자료에는 없는 매우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다. 최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당황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말을 얼버무렸다. 연 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팀장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민서가 재빨리 작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 데이터는 그녀가 밤새 자료를 검토하며 발견했던 내용이었다. 그녀는 메모지를 가장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건네며 팀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직원이 움직이기 전에 최강민의 매서운 눈이 그 장면을 포착했다.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순간에 감히 한낱 인턴 사원이 무언가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것도 잊은 채 그는 발표를 중단하고 성큼성큼 민서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메모지를 거칠게 빼앗아 구겨버렸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분노의 참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누가 내까짓 인턴 따위에게 주제넘게 나서라고 했지. 그는 민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었다. 이런 싸구려 옷차림으로 감히 이 신성한 자리에 앉아있어. 네 존재 자체가 우리 회사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 몰라.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다. 최강민은 이성을 잃고 폭언을 쏟아냈다. 가난한 것들은 근성부터가 글러먹었어. 어떻게든 기어오르려고 발버둥치는 꼴이 역겹다고. 우리 SJ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너 같은 거지를 받아줄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발표용 리모컨을 그녀의 발 앞에 집어 던졌다. 넌 해고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그 더러운 낯짝 들이밀 생각도 하지 마. 그것은 완전한 인격 살인이었다. 수많은 VVIP들 앞에서 가해진 공개적인 모욕. 하지만 민서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주워 노트북 옆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자신의 낡은 가방을 챙겨 연 회장을 걸어 나갔다. 그 당당하고 고유한 뒷모습에 오히려 최강민이 당황할 정도였다. 연 회장을 빠져나온 유진은 호텔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김민서의 가면을 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금은 주눅든 듯한 표정, 순종적인 눈빛. 이제 이 가면은 필요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기가 마른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겁먹은 인턴은 없었다. 대신 깊고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는 한유진의 진짜 눈빛이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조 비서실장님, 저 유진입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호텔을 빠져나온 한유진의 등 뒤로 최강민의 오만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모욕감과 분노가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지만 그녀의 걸음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다가와 멈췄다. 뒷문이 열리고 JY그룹의 조원규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차에 오르자마자
조 실장이 물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괜찮아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인턴 김민서의 유약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의지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조 실장님, 플랜 B를 실행하세요. 잠자고 있던 사자를 깨울 시간입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그녀가 살던 허름한 옥탑방이 아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 그곳은 지난 3년간 그녀의 비밀 작전을 지휘해온 완벽한 요새였다. 문이 열리자 그녀의 충실한 조력자이자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가인 김민준이 그녀를 맞았다. 누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낡은 정장과 지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침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민서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옷장에는 세계 최고 명품 브랜드의 옷들이 계절별, 상황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3년간 입었던 낡은 정장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실크처럼 부드러운 감촉의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몸에 꼭 맞는 옷은 그녀의 숨겨진 우아한 실루엣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어깨를 살짝 넘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였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화장을 했다.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착용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세상에 주눅든 인턴 김민서는 없었다. 냉철한 지성과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겸비한 재벌가의 상속녀. 한유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김민서는 오늘 죽었다. 이제부터는 한유진의 시간이다. 거실로 나오자 김민준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SJ 코퍼레이션의 조직도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현황이 복잡한 네트워크처럼 펼쳐져 있었다. 누님, 말씀하신 대로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자금 이동 경로 추적은 불가능하도록 세팅해 두었고요. 오로라 인베스트먼트는 유진이 스위스에 설립한 유령 투자회사였다. 막대한 자금력과 철저한 비밀주의를 무기로 그녀의 복수를 실행할 가장 강력한 칼이었다. 유진은 스크린을 응시하며 말했다. 최강민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지? 김민준이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바이오 코스메틱 신사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겁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화장품 사업인데 핵심은 누리바이오텍이라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펩타이드 합성 기술 특허입니다. 현재 SJ는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누리바이오텍의 재무 상태는 SJ의 지속적인 기술 탈취 시도와 자금 압박으로 인해 부도 직전입니다. 아마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겁니다. 김민준의 대답에 유진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최강민은 그들을 말려 죽인 뒤 헐값에 집어삼킬 생각일 거야. 우리는 그렇게 두지 않아.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지. SA가 제시한 금액의 2배를 불러 적대적 인수가 아닌 상생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시각 SJ 코퍼레이션의 최강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맹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발표회를 망친 일에 대한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는 곧 그깟 인턴 하나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리 바이오텍 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아직도 버티나 당장 자금줄을 더 줘요. 그 영감탱이가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몰아붙여. 그의 목소리에는 약자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한편 누리바이오텍의 연구실 겸 사무실에서는 창업자이자 대표인 박선우 박사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평생을 바쳐 개발한 기술이었지만 거대 기업의 횡포 앞에 그의 꿈은 잿더미가 될 위기였다.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SJ의 헐값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굴욕적인 항복 문서를 작성하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방문객들이 들어섰다. 한유진은 자신을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총괄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박선우 박사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유진은 그의 기술과 연구 성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표하며 일방적인 인수가 아닌 동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그녀가 제시한 투자 금액과 조건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파격적이었다. 박사님의 기술은 헐값에 팔려나갈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오로라 인베스트먼트는 박사님의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유진의 진심 어린 말에 박선우 박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구원의 동아줄을 잡은 심정으로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누리바이오텍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대규모 연구 개발비를 추가로 투자했다. 다음 날 아침 SJ 코퍼레이션의 긴급 임원 회의실. 최강민은 의기양양하게 누리바이오텍 인수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바로 그때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그의 손에 태블릿 PC를 쥐어주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방금 막 속보로 뜬 경제뉴스 헤드라인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속보 스위스계 투자회사 오로라 인베스트먼트, 누리바이오텍 정역인수, SJ 코퍼레이션의 M&A 계획. 사실상 무산. 최강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의 얼굴이 점차 분노로 일그러졌다.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먹이를 눈앞에서 채간 오로라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오로라 인베스트먼트,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야. 그의 고함과 함께 태블릿 PC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거실. 한유진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최강민의 분노가 담긴 뉴스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다.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김민준이 다가와 새로운 보고서를 건넸다. 누님, 방금 SJ 코퍼레이션에서 공식적으로 미팅을 요청해 왔습니다. 최강민 전무가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유진은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판은 깔렸고 배우는 준비를 마쳤지. 이제 막을 올릴 시간이야. 최강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감을 맛보고 있었다. 다 잡은 먹잇감을 놓친 분노보다. 오로라 인베스트먼트라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그의 자존심에 입힌 상처가 훨씬 더 깊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그들의 정보를 파헤쳤다. 하지만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거대 자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가 제스민 한이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는 여성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뿐이었다. 고작 여자 하나한테 내 뒤통수를 맞았단 말이야. 최강민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성은 언제나 장식품이거나 손쉬운 정복의 대상이었다. 자신과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그 이상의 적으로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당장 미팅을 잡아. 그 제스민 한이라는 여자. 내가 직접 만나서 정체가 뭔지 확인해야겠어. 그는 자신만만했다. 직접 만나서 압박하고 돈으로 찍어 누르면 넘어오지 않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한유진은 펜트하우스에서 최강민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민준이 그에 대한 최신 심리 분석 프로파일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최강민은 극도의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보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상대,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그런 인간일수록 상대하기는 쉬워. 이성과 논리가 아닌 자존심과 감정으로 움직이니까. 오늘의 목표는 누리바이오텍 매각 협상이 아니야. 최강민이라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균열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회색에 세련된 파워 수트를 골랐다.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보다는 지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완벽한 선택이었다. 약속 장소인 호텔의 최고층 스카이라운지. 최강민은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그의 유치한 심리였다. 정확히 약속 시간이 되자 라운지 입구에 한유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수행원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모습은 오히려 최강민의 거창한 등장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최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모습에 그는 순간 숨을 삼켰다. 차가운 아름다움과 함께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아주 찰나의 순간,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빛에서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여자는 없었다. 더군다나 며칠 전 자신이 내쫓았던 초라한 인턴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SG 코퍼레이션의 최강민입니다. 그가 의식적으로 힘을 주어 악수를 청했다. 유진은 가볍게 그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제스민 한이 아닌 진짜 이름으로 소개했다. 어차피 그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낼 리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강민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탐색전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공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한 대표님이라고 하셨나 한국 시장이 처음인 것 같은데 아주 무모한 시작을 하셨더군. SG 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덤빈 모양이야. 그의 도발에 유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기에 시작한 겁니다. SJ 코퍼레이션. 특히 바이오 부문은 지난 3년간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핵심 기술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누리바이오텍 투자는 아주 시기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만. 그녀의 대답은 한치의 막힘도 없었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다. 마치 SJ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듯했다. 최강민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협박이 전혀 통하지 않자 그는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돈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좋소. 솔직하게 갑시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맞춰주지. 누리바이오텍. 우리가 인수하겠소. 당신들이 투자한 금액의 2배를 쳐주지. 이 정도면 신생 투자사로서 아주 만족스러운 수익률일 텐데.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유진은 계약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우아한 손짓으로 계약서를 다시 그에게 밀어냈다. 최 전무님, 저희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저희는 기술의 미래 가치를 봅니다. 누리바이오텍의 기술은 향후 10년간 바이오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가졌어요. 그 가치는 고작 돈 몇 푼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2년 전 SJ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라지 프로젝트처럼 말입니다. 그때도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핵심 기술의 부재로 결국 막대한 손실만 입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미라지 프로젝트는 최강민이 주도했던 첫 대규모 사업이었고 처참한 실패로 끝난 그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 그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것에 최강민은 경악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었다. 눈앞에 이 여자는 단순한 투자사 대표가 아니었다. 자신에 대해, 그리고 SJ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상대에게서 위협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지. 하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쏘아붙이고는 서둘러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최강민이 사라진 자리에 혼자 남은 유진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첫 번째 균열. 그녀는 최강민이라는 견고해 보이는 벽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그가 미라지 프로젝트라는 말에 보였던 미세한 동요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김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라지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비자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사무실로 돌아온 최강민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집무실의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 그는 자신이 한 여자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젠장 대체 정체가 뭐야? 그는 보안팀을 호출했다. 호텔 CCTV 영상 전부 확보해. 그리고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찾아내. 그는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 약점을 잡고 처참하게 짓밟아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늦은 밤, 최강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호텔 CCTV 영상을 몇 시간째 돌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 한유진은 어떤 각도에서도 완벽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상대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미소. 그는 영상을 볼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의 뇌리 속에서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이미지가 희미하게 겹쳐지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우아하고 지적인 한유진의 모습과 며칠 전 자신이 모욕을 주며 내쫓았던 초라하지만 당당했던 인턴의 마지막 눈빛,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상상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최강민과의 첫 만남에서 승기를 잡은 한유진은 잠시의 쉼도 없이 다음 단계로 돌입했다.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SJ 코퍼레이션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거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암호화된 파일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있었다. 김민주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여러 개의 키보드를 동시에 다루며 SJ의 철통 같은 보안망 가장 깊숙한 곳을 헤집고 있었다. 유진이 던져준 미라지 프로젝트라는 단서는 결정적이었다. 김민주는 며칠 밤낮의 추적 끝에 마침내 그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의 문을 열어젖혔다. 찾았습니다. 누님, 미라지 프로젝트에서 유출된 자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결국 최강민의 개인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경악이 섞여 있었다. 스크린에 펼쳐진 자금 흐름도는 거대한 거미줄 그 자체였다. 최강민의 비자금은 단순히 개인의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계, 법조계, 언론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상납된 뇌물의 흔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또한 SJ그룹의 계열사들이 납품하는 제품의 결함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관련 기관의 로비를 통해 인증을 받아낸 추악한 증거들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김민준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이 정도 증거면 당장 검찰에 넘겨서 최강민은 물론이고 SJ그룹 전체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 지금 이걸 터뜨리면 최강민은 그저 꼬리에 불과해. 진짜 몸통인 초의 회장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방역해 올 거야. 우리는 거미줄에 걸린 거미 몇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거미줄 전체를 송두리째 불태워 버려야 해. 그녀의 전략은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작은 불씨를 던져 그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져 무너지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비리 목록 중에서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사안 하나를 골랐다. SJ그룹의 자회사인 SJ생활건강에서 출시한 신제품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내부 보고서였다. 당장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다. 김민주는 유진의 지시에 따라 이 정보를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흘렸다. 제보 자료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내부 고발자의 양심 선언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가공되었고 조작된 테스트 결과와 원본 테스트 결과를 나란히 비교하여 신뢰도를 극대화했다. 또한 SJ 법무팀이 예상할 반박 논리까지 예측하여 그에 대한 재반박 자료까지 첨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며칠 후 그 기사가 터져나왔다. 대형 일간지에 한 면을 장식할 만큼 큰 뉴스는 아니었지만 경제 섹션의 한쪽 구석을 차지한 그 기사는 날카로운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부들이 활동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SJ 제품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SJ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하락세가 시작되었고 소액 주주들의 문의 전화가 회사에 빗발치기 시작했다. SJ그룹의 심장부. 최 회장의 집무실에는 냉기가 흘렀다. 최 회장. 최진철은 아들 최강민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평생을 권모술수와 암투 속에서 살아남아
지금의 제국을 건설한 그는 늙고 교활한 맹수와 같았다. 그는 아들 앞에 문제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집어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건은 네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나? 최강민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별일 아닙니다. 아버지, 흔한 경쟁사들의 흠집 내기일 뿐입니다. 곧 잠잠해질 겁니다. 하지만 최진철 회장은 속지 않았다. 별일이 아니라고 주가가 흔들리고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판인데 무엇보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나. 누리 바이오텍을 뺏어간 오로라 인베스트먼트라는 놈들이 나타난 직후에 정확히 이런 일이 터졌어. 이게 과연 우연일까?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너는 고작 계집 하나에게 휘둘려서 이 사단을 만들었다. 적의 정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려. 아버지의 질책에 최강민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만든 한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한 증오가 들끓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짓밟아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유진은 SJ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상대로 어설픈 공식 성명을 내놓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역시나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는군. 저런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야.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SJ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음을 확인했다. 이제 그 균열을 파고들 차례였다. 유진은 김민준이 확보한 비자금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최 씨 일가에게 부당한 다유를 받아온 소액 주주들과 협력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그리고 같은 SJ 투자자라는 익명의 가면을 쓰고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의심을 품을 만한 작은 단서들, 예를 들어 불투명한 자금 집행 내역이나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 정황 등을 흘리며 그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최강민은 미칠 지경이었다. 외부에서는 정체불명의 투자사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내부에서는 아버지의 압박과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모든 신경은 한유진이라는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벽 한 면에 그녀의 사진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붙여놓고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누리 바이오텍 인수, 가습기 살균제 폭로, 모든 사건의 중심에 그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아직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녀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어두운 집무실에서 그녀의 사진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너 대체 누구냐? 내 정체가 뭐든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갈기갈기 찢어주마. 거미줄은 점점 더 촘촘하게 그를 옥죄어오고 있었다. 한유진이 던진 작은 돌멩이는 SJ그룹이라는 거대한 호수에 예상보다 큰 파문을 일으켰다. 최강민은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불신 속에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늙은 여우 최진철 회장은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유진은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 덫을 놓기 위해서는 사냥감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오만해지는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법이었다. 그녀의 펜트하우스 지휘 본부 스크린에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이 떠올랐다. 프로젝트 엘리시움 유 헬스케어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 그것은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 그리고
도시 개발이 융합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거대 프로젝트였다. 김민준조차 그 엄청난 규모에 혀를 내둘렀다. 누님, 이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우리의 자금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유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니까. 이건 최강민이라는 탐욕스러운 상어를 잡기 위해 던지는 거대한 고깃덩어리일 뿐이야. 그녀의 계획은 SJ 코퍼레이션이 이 프로젝트를 자신들의 사업이라고 믿게 만들고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강민의 주체할 수 없는 야망과 성공에 대한 조급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진은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이름으로 SJ 코퍼레이션에 공식적인 고위급 회담을 요청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최강민 전무뿐만 아니라 최진철 회장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들의 실수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정체불명의 투자사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을 감출 수 없었던 최 회장은 결국 제안을 수락했다. SJ그룹의 심장부. 최고층 임원 회의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유진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SJ그룹의 저력을 칭찬하는 것으로 서두를 열었다. 그녀는 오로라 인베스트먼트가 전 세계 시장을 분석한 결과 차세대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한국 기업이 바로 SJ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개념을 마치 자신들이 발견한 엄청난 기회를 SJ에게 특별히 제안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설명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막대한 예상 수익률,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다는 달콤한 비전, 그리고 SJ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다는 명예까지. 그것은 최강민이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누리바이오텍 건으로 구겨진 자신의 체면을 회복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최진철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노련한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눈앞의 젊은 여성은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SJ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가장 가려운지를 정확히 알고 긁어주는 듯했다. 한 대표의 제안은 아주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지. 최 회장은 신중하게 경계심을 드러냈다. 회의가 끝나고 부자는 회장 집무실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아버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두고 망설이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최강민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저 여자는 위험하다. 뱀처럼 교활하고 맹수처럼 속을 알 수가 없어. 이건 우리를 시험하거나 더 큰 함정으로 유인하려는 수작일지도 모른다. 최 회장의 반박에 최강민은 폭발했다. 아버지는 이제 늙으셨습니다. 그저 안정만 추구하시니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건 저 오만한 여자에게 SJ의 진짜 힘을 보여줄 기회란 말입니다. 결국 최강민의 야망이 최 회장의 노련함을 이겼다. 프로젝트의 엄청난 잠재력에 눈이 먼 이사회가 최강민의 손을 들어주었고 프로젝트 엘리시움은 SJ그룹의 사활을 건 최대 사업으로 공식 출범했다.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와 SJ 코퍼레이션이 각각 50%의 지분을 갖는 합작법인 엘리시움 파트너스가 설립되었고 CEO 자리는 당연히 최강민이 차지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초기 자본금은 상상을 초월했다. SJ그룹이 부담해야 할 금액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했다. 회사의 유보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은행 대출을 받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조급함에 눈이 먼 최강민은 결국 한유진이 예측했던 바로 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재무 담당 임원을 비밀리에 불렀다.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지? 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공식적인 자금은 이미. 최강민이 그의 말을 잘랐다. 공식적인 거 말고 내가 관리하는 그거 말이야.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수년간 정계와 법조계의 로비를 하며 조성해온 거대한 비자금을 의미하고 있었다. 비자금 계좌에서 500억을 인출해 합작법인 자본금으로 위장해서 송금해. 흔적은 남기지 마. 이건 내 미래가 걸린 일이야. 그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었다. 검은 돈이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엘리시움 파트너스의 공식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최강민은 자신의 범죄 자금이 이제 완벽하게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둔갑했다고 생각하며 안심했다. 그는 한유진의 거대한 계획 위에 스스로 제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의 지휘본부. 김민준이 모니터에 떠오른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외쳤다. 잡았습니다. 누님 최강민의 비자금이 엘리시움 파트너스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의 개인 비리와 회사의 공식 사업은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모니터의 불빛이 한유진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이 아닌 사냥을 마친 사냥꾼의 냉정한 만족감만이 서려 있었다. 최강민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감았군. 이제 우리는 그가 성공의 꿈에 취해 가장 높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리고 정상에 선 순간 밧줄을 당겨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지. 그녀가 놓은 거대하고 정교한 덫은 이제 먹잇감이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강하게 조여들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엘리시움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최강민은 세상의 정점에 선 듯한 기분에 취해 있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칭송했고 SJ그룹의 주가는 기대감에 부풀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시대를 열었다고 확신했다. 합작법인 회의실에서 만나는 한유진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침묵과 냉정한 표정을 자신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패배를 인정한 자의 체념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의기양양하게 유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한 대표 덕분에 우리 SJ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소.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싶군.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동정심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천만에요. 저희는 그저 최고의 파트너를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전적으로 최 전무님의 역량에 달려 있겠지요. 그녀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최강민이 성공의 환상에 취해 있는 동안 유진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교한 공작이었다. 김민준의 손끝에서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모든 디지털 기록들이 재창조되고 있었다. 그는 합법적인 자금 집행 내역 속에 최강민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유령 회사의 거래 기록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 마치 원래부터 그 거래가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것처럼
완벽한 위장이었다. 유진은 법률팀과 함께 합작법인 설립 계약서의 조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독소 조항이었다. 합작법인 운영 과정에서 어느 한쪽 파트너의 불법적 자금 조달 행위가 발견될 시 상대 파트너는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모든 프로젝트 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최강민은 성공에 눈이 멀어 이 조항을 무심코 지나쳤지만 그것은 그의 목에 걸린 교수형 밧줄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최강민이 서명한 바로 그 조항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겁니다. 한편 최진철 회장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총동원해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가 얻는 것이라고는 좌절감뿐이었다. 그녀의 과거는 완벽한 공백이었고 그녀의 자금 출처는 스위스 은행의 철벽 같은 보안에 막혀 있었다. 최 회장은 마침내 자신이 직접 양성한 최정예 정보팀을 불렀다. 그들은 국가기관급의 해킹 실력과 정보력을 자랑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아직도 그 여자에 대해 알아낸 게 없나 국적, 가족, 학력,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 뭔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란 말이다. 그의 고함에 정보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한유진이라는 인물은 마치 유령과 같습니다. 그녀의 모든 신상 정보는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군사작전 수준의 보안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보팀장의 보고는 최 회장에게 확신을 주었다. 한유진은 단순한 투자사 대표가 아니었다. 그녀의 배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적만큼 두려운 것은 없었다. 그는 아들 최강민에게 당장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성공의 당금에 빠진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늙은이의 노파심으로 치부하며 무시할 뿐이었다. 부자 사이의 신뢰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그랜드 론칭 행사의 날짜가 잡혔다. 그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2차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최강민이 명실상부한 차세대 리더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대관식이 될 예정이었다. 국내외의 모든 정재계 거물들과 언론사들에게 화려한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최강민은 행사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아버지의 집무실을 찾아가 초대장을 내밀었다. 아버지, 꼭 오셔서 제 성공을 직접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기대를 뛰어넘는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최진철 회장은 묵묵히 초대장을 받았다. 그는 아들의 성공이 아닌 그 끝을 보기 위해 가기로 마음먹었다. 내 놈의 성공이 아니라 그 여자가 과연 무슨 짓을 벌일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행사 전날 밤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3명의 핵심 인물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다. 최강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의 연설문을 연습하며 최고급 위스키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최진철 회장은 어두운 서재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유진의 사진을 노려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한유진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그들과 같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스크린에는 준비 완료라는 녹색 신호가 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존재했다. 곁에 서 있던 김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누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전부. 그의 말끝을 유진이 받았다. 끝나거나 혹은 새로 시작되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거대한 폭풍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그랜드 론칭 행사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판과 같았다. 홀 안을 가득 채운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정재계의 거물들과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샴페인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오늘 밤의 주인공 최강민을 위해 준비된 완벽한 무대였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축하를 받으며 행사장을 누볐다. 최진철 회장은 아들의 들뜬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워서 오히려 불길했다. 그의 시선은 입구 쪽을 향했다. 마침내 행사장의 모든 조명을 흡수하는 듯한 칠흑 같은 드레스를 입은 한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그 어떤 거물급 인사보다도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축제의 이방인처럼 조용히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빛으로 장례를 살폈다. 잠시 후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미래를 담은 화려한 영상이 펼쳐졌다. 영상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최강민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SJ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그의 연설은 오만함과 자기과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열광했다. 연설의 마지막, 그는 객석의 맨 앞자리에 앉은 유진을 향해 고개를 까딱하며 말했다. 이 모든 영광의 시작점을 제공해준 우리의 파트너.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한유진 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조롱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2차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세리머니가 이어졌다. 최강민이 역사적인 서명을 위해 펜을 들어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을 가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깐만요. 최강민 대표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로 향했다. 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서늘한 눈빛과 당당한 기세에 눌려 누구도 감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의 최강민과 마주 섰다.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최강민이 이빨 사이로 분노를 내뱉었다. 유진은 그를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이 계약, 이대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라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이 시간부로 프로젝트 엘리시움에 대한 모든 투자금 회수와 파트너십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섞여 귀를 찢을 듯했다. 최강민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계약은 이미 끝났어. 내년이 뭔데.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번쩍이며 내용이 바뀌었다. 방금까지 프로젝트의 로고를 보여주던 화면에는
그들이 서명했던 합작법인 계약서의 한 페이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파트너의 불법 행위 발견 시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확대되었다. 그것은 원격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김민준의 작품이었다. 화면은 곧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최강민의 비자금 계좌에서 시작된 검은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공식 자본금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범죄의 증거였다. 유진은 그 증거를 배경으로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최강민 대표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자신의 추악한 불법 비자금을 세탁하는 거대한 세탁기로 이용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그의 범죄를 덮어주고 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일 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스크린에는 연이어 증거들이 나타났다. SJ 생활건강의 유해성 테스트 결과 조작 보고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목록, 그 모든 자금의 출처는 바로 저 비자금 계좌였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최강민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최진철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업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과 SJ그룹 전체를 파멸시키기 위해 설계된 완벽한 사냥이었다. 행사장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기자들은 무대 위로 몰려들었고 투자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분노를 터뜨렸다. 마침내 멍하니 서 있던 최강민이 정신을 차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 한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거짓말이야 네가 감히 나를. 그의 손이 유진의 목을 향해 뻗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강민이 짐승처럼 달려드는 순간 한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상대를 비웃는 듯한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무대 양옆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두 명의 검은 정장 사내가 번개 같은 속도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행사장의 어설픈 보안 요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하게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한 명은 최강민의 팔을 뒤로 꺾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몸을 제압했다. 이거 애놔, 이 개자식들아. 최강민은 붙잡힌 채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그의 고상하고 위험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이성을 잃고 날뛰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대한민국 재계 황태자의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순간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었다. 혼란의 중심에서 유진은 제압당한 최강민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몸을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모두 잠재울 만큼 낮고 서늘했다. 최강민 전무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그녀의 질문에 최강민은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무슨 헛소리야. 내년 정체가 뭐야? 그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기억의 파편을
하나씩 던져주었다. 몇 달 전 당신은 SJ 코퍼레이션에서 한 인턴 사원을 해고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가난한 것들은 근성부터 글러먹었다고. 그 역겨운 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그 더러운 낯짝 다시는 들이밀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었죠. 그녀는 그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 최강민의 뇌리에 섬광이 스쳤다. 먼지처럼 잊고 있던 기억, 자신의 발 아래서 벌레처럼 웅크리고 있던, 초라하지만 유독 그 눈빛만은 잊히지 않던 그 인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앞의 여자와 기억 속의 인턴을 필사적으로 겹쳐보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낡은 정장, 완벽한 화장과 화장기 없는 얼굴, 모든 것이 달랐지만 단 하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던 그 차갑고 고요한 눈빛만은 똑같았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최강민의 사고는 정지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감이었다. 그는 라이벌 재벌 그룹에게 진 것이 아니었다. 전설적인 투자자에게 진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바로 그 가난한 인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파멸당한 것이었다. 김민서. 그의 입에서 간신히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서려있던 도끼와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끄끄거리는 웃음소리는 점차 커져서 광기 어린 절규처럼 변해갔다. 이성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바로 그때였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컨벤션홀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행사장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해치고 곧장 무대 위로 향했다. 선두에 선 검사가 최강민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펼쳐 보였다. 최강민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모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사관들이 다가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유진의 경호원들은 조용히 물러나 그를 검찰에 인계했다. 최강민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수사관들에게 끌려갔다. 그의 텅 빈 웃음소리만이 한동안 행사장 안에 유령처럼 떠돌았다. 객석에 앉아있던 최진철 회장은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시대가, 그의 제국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한유진은 홀로 무대 위에 서서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과 끌려가는 최강민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오로라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가면도, 복수심에 불타던 한유진의 모습도 이제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고요함만이 남아있었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최강민이 체포된 다음 날, 대한민국은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전날 밤 벌어진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재계 황태자의 몰락, SJ그룹,
거대한 빌이 왕국의 실체에 드러나 혜성처럼 나타난 오로라 인베스트먼트. 그 정체는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SG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공중으로 증발했다. 성난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고 SG그룹 본사 앞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한때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었던 제국은 이제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거대한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최진철 회장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금의 동요도 없는 표정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위기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 정도의 위기는 그에게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아들을 자신의 방패막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즉시 그룹의 위기관리팀을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했다. 지금부터 그룹의 모든 공식 입장은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최강민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룹 차원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일이며 우리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해 언론과 검찰에는 내가 가진 모든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이 프레임이 유지되도록 만들어 그의 지시와 함께 SJ그룹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거대한 인맥과 자금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뇌물로 관리해온 언론사들은 슬그머니 보도의 초점을 최강민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돌리기 시작했고 법조계의 인맥들은 검찰 수사가 그룹 전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했다. 최 회장은 아들이라는 꼬리를 잘라내고 제국의 몸통만은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복수가 아들 최강민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한유진은 그의 수를 이미 몇 단계 앞서 읽고 있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 SJ그룹의 어설픈 언론 플레이를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대로군. 늙은 뱀은 역시 쉽게 죽지 않아. 하지만 뱀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서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없지. 그녀는 김민준에게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것은 최강민의 비자금 파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파괴적인 판도라의 상자였다. 김민준의 손끝에서 지난 수십 년간 SJ그룹과 대한민국 정재계를 연결해온 추악한 거래의 기록들이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독립 언론사의 사이트를 통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퍼져나갔다. 파일에는 최진철 회장이 직접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영상, 고위 법관들과 은밀한 거래를 하는 녹취록, 그리고 국책사업의 심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정부 관료들을 매수하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사건은 이제 한 기업의 비리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SJ 게이트로 번졌다. 여론은 들끓었고 성난 민심은 더 이상 언론과 검찰의 어설픈 물타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국민적 압력에 떠밀려 최진철 회장을 직접 겨냥한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SJ그룹 본사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했고 최진철 회장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며 처음으로 진정한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상대는 자신의 아들에게 원한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자신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부패한 제국 그 자체였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자신의 발 아래 있던 세상이 이제는 자신을 삼키려 달려드는 거대한 파도처럼 보였다. 제국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었다. SJ그룹의 핵심 파트너사들이 줄지어 계약 파기를 선언했고 은행들은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다. 계열사들은 헐값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군림하던 거대 기업이 불과 며칠 만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최강민은 구치소에서, 최진철은 자택에서 무력하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최진철 회장에게 검찰 소환장이 발부되던 날,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그의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한유진의 아버지, JY그룹의 한 회장이었다. 그들은 한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다. 하지만 최진철의 배신으로 그들의 우정은 파국을 맞았고 그 배신이 오늘날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복수의 씨앗이 되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서 한 장을 남겼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아온 모든 비자금의 위치와 그와 연결된 모든 부패 인사들의 명단이 담긴 비밀 장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속죄가 아니었다.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자신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세상 전체를 함께 끌고 들어가겠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잠시 후 그의 서재에서 한 발의 총성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진철 회장의 자살과 그가 남긴 비밀 장부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쓰나미처럼 덮쳤다. SJ 게이트는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의 민낯을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옷을 벗었고 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한유진이 시작한 복수는 그녀의 의도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정화하는 대수술로 이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혼돈에 휩싸여 있을 때 한유진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JY그룹 한 회장의 고택이었다. 수십 년 된 소나무가 정원을 지키고 있는 그곳에서 부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한 회장은 폭풍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이겨낸 딸을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좀 쉬거라. 그동안 너무 힘들지 않았느냐.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아니요, 아버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의 낡은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 폐허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녀의 복수는 파괴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부셔버린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였다. 며칠 후 한유진은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자격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발표를 했다. 그녀는 SJ그룹의 자산을 인수하여 제2의 제국을 건설하는 대신 천문학적인 규모의 SJ 위기 극복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기금은 첫째, SJ그룹의 몰락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무고한 직원들의 퇴직금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장내는 술렁였다. 둘째,
SJ의 부당한 갑질로 인해 연쇄 부도를 맞은 중소협력업체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계속되었다. 승자의 약탈이 아닌 상생과 회복의 메시지였다. 그녀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 관리에 들어간 SJ그룹의 자산 중 가장 핵심적이고 가치가 높은 바이오 부문과 IT 부문만을 선별하여 인수했다. 그리고 그 자산들을 기반으로 상생 주식회사 누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누리는 최강민의 탐욕에서 그녀가 구해냈던 첫 번째 회사, 누리 바이오텍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새로운 회사의 지배구조는 혁신적이었다. 최대 주주는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였지만 상당수의 지분을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하여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영은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 누리바이오텍의 박선우 박사는 신설된 R&D 센터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어 평생의 꿈이었던 연구에 다시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유진은 군림하는 황제가 아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설계자의 길을 택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사회가 SJ 게이트의 상처를 점차 회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갈 무렵 JY그룹의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그룹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한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옆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위엄을 갖춘 한유진이 함께 있었다. 한 회장은 이사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JY그룹의 새로운 부회장을 소개합니다. 내 딸이자 앞으로 JY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유진 부회장이요.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후계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든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신화 그 자체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진은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쓴 인턴도 그림자 속의 투자자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 한유진 본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보았습니다. 저는 JY그룹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거목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부회장실의 거대한 창문 앞에 섰다. 그녀의 시선 아래로 서울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문득 낡은 옥탑방의 작은 창문과 그곳에서 먹었던 컵라면의 맛을 떠올렸다. 그리고 최강민이 던졌던 모욕의 말들도 그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그녀가 결코 초심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줄 소중한 훈장이 되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한 재벌딸의 통쾌한 복수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파괴의 끝에서 새로운 질서의 여명을 연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